안녕하세요. 언어영자 폴리글라 셀레나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황당했던 전화 인터뷰 면접 썰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황당했던 전화 인터뷰 끝나고 이제 그 뒤로도 여행사 오피 쪽으로 계속 서류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또 어딘가 이제 지원을 하고 그 다음 날인가 문자가 이제 와 있더라고요. 제가 좀 늦게 확인 했는데 어디 회사인데 혹시 전화로 잠깐 인터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문자가 정중하게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좀 낫겠다 싶어서 저도 그럼 그 면접 가능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또 이분이 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좀 늦게 보내기도 했고 또 저번처럼 그냥 이렇게 하고 또 씹으면 그냥 이 업계가 이런가 보다 생각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날은 실제로 답이 안 왔어요. 그리고 그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에 뭐 이러면 사실 답 없네 이제 생각하고 말았는데 그 다음날 토요일이었고 저는 등산을 하고 있었어요. 올라가다 중간에 핸드폰을 확인하니까 문자가 하나 와 있는데 그분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제는 이제 일이 뭔가 갑자기 바빠져서 전화를 못했다. 그래서 혹시 토요일이라 미안하긴 한데 혹시 통화를 좀 할 수 있느냐라고 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 든 생각이 일단 뭐가 됐든 빨리 통화를 해보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긴 했어요. 제가 이제 통화는 할 수는 있는데 그 면접을 하고는 싶은데 지금은 내가 전화할 상황이 안 된다. 그래서 5시 이후에 하자고 했더니 또 그분이 그때는 안 되고 자기는 오늘 8시 이후에 가능하거나 이제 내일부터 또 해외 뭐 출장을 나가서 이제 그러면 이제 해외에서 전화를 아마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해외에 가서까지 전화를 해서까지 면접을 뭐 저는 그렇게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서 어쨌든 빨리 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저는 오늘 저녁 8시도 가능하다. 그래서 저녁 8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뭐 전화로. 이제 그렇게 하고 8시 전에 이제 저녁을 먹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좀 준비를 했죠. 제가 어쨌든 보낸 이력서도 꺼내놓고 이제 뭘 물어봐야 되나를 확인을 했는데 보니까 여기는 지난번 여행사보다 규모가 더 작은 곳인 것 같더라고요. 잡코리아 같은 사이트에 업종 정보라든가 회사 정보가 올라오긴 하지만 정보 옛날 정보도 많고 해서 좀 뭐 그렇긴 했고 회사 위치가 헷갈리긴 했는데 주소가 서초구, 분당 이렇게 두 군데가 있어가지고 서초구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출근하기 좀 좋은 위치이기도 하고 지원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특이하게 업무 시간이 10시부터 오후 5시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 연봉을 명시해놨는데 레인지를 좀 주긴 했지만 생각보다 범위가 좀 괜찮아서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 걸렸던 거는 인원수, 직원 수가 3명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되게 뭐가 찜찜해가지고 딱 그 3명이라는 키워드를 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걸 검색을 해봤어요.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이 요즘은 다 법 같은 게 잘 되어 있으니까 적용도 받고 뭐 다 하는데 근로기준법의 전체를 다 적용받진 않는다. 약간 일부 예외일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규정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근무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5인 미만 이상의 사업장은 근무 시간이 아마 주 몇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5인 미만 사업장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시부터 5시로 했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유급휴가를 주는 게 법적으로 주지 않아도 된대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래서 생각이 갑자기 났던 게 옛날에 제 친구가 자기 남편이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닌다고 하면서 뭐 휴가가 없네 아니 휴가가 되게 적네 이런 얘기를 꿍시렁 하는 거 들었거든요.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있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사실 전화도 8시에 제가 온다고 이제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화가 안 오길래 이거 또 이러는구나. 또 안 지키는구나. 그럼 한 8시 반까지 기다려보고 혹시 그때까지도 전화가 안 오면 진행되는 건지 아닌지 한번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좀 지나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고 그분이 자기 회사는 뭐 이러이런 어떤 뭘 하는 회사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보니까 B2C는 아니고 이제 B2B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기업 연수 그런 거를 주로 하시는 것 같았고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먼저 질문이 하나 있다고 했죠. 그 공고를 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여행사의 오퍼레이터 쪽에 지원을 하려고 한 건데 제가 지원한 공고는 이제 사무직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 그 회사에서 여행사 오퍼레이터라고 또 공고가 따로 이렇게 2개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직 직원도 구하고 오퍼레이터도 구하나? 이 생각을 해서 혹시 제가 지원을 잘못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일반 사무직을 착각하고 사무직 경력으로 나를 뽑으려고 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건 실수로 공고를 잘못 올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퍼레이터 자리가 맞고 입사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또 뭐 관통사 자격증도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원한다면 이제 해외 인솔자 같은 걸로 나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사무실 위치는 이제 원래 서초에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분당 쪽으로 사무실 옮겼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그 이제 본인이 대표이자 영업도 하시고 뭐 이렇게 인솔도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직원이 3명, 여직원이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1명이 지금 공석이 돼서 그 자리 뽑는 거다라고 하시길래 제가 그러면 딱 그 여직원 3명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그랬더니 맞대요. 어쨌든 일을 배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점은 괜찮을 것 같긴 했고, 그 혹시 공고에 그럼 근무 시간을 잘못 혹시 올리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맞다는 거예요. 물론 근무 시간은 그게 맞고 이제 뭐 혹시 야근이 있으면 더 일도 하고 뭐 그러겠죠. 이렇게 했더니 야근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고 이제 뭐 얘긴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뭐 워라밸을 뭐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쩌고 해서 뭐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거는 사실 입사하기 전까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근 수당도 해당이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건 이해해요. 저도 직장 생활 오래 했으니까 한 번 야근했다고 막 오늘 30분 했다고 따지고 이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이제 회계팀 같은 경우는 그게 매월 반복이 되니까 사실 그걸 안 하면 일을 끝낼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사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수당을 줘야 된다고 봐요. 프로젝트가 엄청 길게 있어서 진짜 어쩔 수 없이 갈아 넣어야 된다, 그런 건 줘야 돼도 당연히. 근데 뭐 한 번 정도,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뭔가 일이 갑자기 생겼다든지 1시간 정도 뭐 일했다고 해서 그걸 청구하고 막 따지고 사실 그러고 싶진 않거든요. 어쨌든 원칙적으로 야간 수당은 없어도 문제가 없다고 하니 그것까지는 다 좋았는데, 이제 저도 그 얘기를 좀 이렇게 듣다가 이 질문을 좀 늦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그럼 궁금해져서 물었어요. 그러면 아까 대표님 한 분과 여직원 3명이 전부 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맞냐고 했더니 맞대요. 죄송한데 혹시 그럼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이 되시는 거죠? 라고 했더니 맞대요. 제가 이제 사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해본 경험은 없어서요. 이제 하면서 저도 이제 그 말을 꺼내놓고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제 어떤 저의 이제 고민을 느낀 것 같아요. 망설일 수 있죠. 근데 그 말 이제 딱 듣더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끊겠습니다. 이러고 전화를 딱 끊으시더라고요. 설득을 뭐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듣기에 거슬리는 얘기를 하고, 만약에 그런 상태로 제가 입사를 해도 계속 그 부분을 막 건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은 이제 뽑을 생각이 없다 이런 것 같아요. 전화를 딱 되게 냉정하게 딱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저도 끊긴 했는데, 이제 그 회사는 B2C는 아니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막 개인적 고객을 상대하고 이런 거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어쨌든 5인 미만 사업장의 좋은 점이 법적으로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분도 급여도 그렇고, 그 작은 회사에서 줄 수 있는 혜택이라고 하면 10시에 출근해서 5시 퇴근이라고 하면 되게 진짜 워라밸 생각하면 되게 좋은 회사잖아요. 남들보다 1시간 늦게 출근해서 1시간 일찍 퇴근하니까 물론 급여는 조금 줄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강점으로 내세우시고 이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회사 자체는 그래도 한 20년 정도 된 좀 업력은 좀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계속 걸리고, 저도 뭐 워라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보다는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게 더 맞지 않나. 지금은 사실 돈을 좀 벌어야 되는 시기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희망연봉도 사실 물어보셨었는데 저는 그 생각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면접을 볼 때는 희망연봉도 잘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경력이 없는 걸로 치면 사실은 거의 최저시급이나 받아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사회생활을 했고 또 일반 신입보다는 더 빠르게 잘 적응하고 좀 뭐 어려운 점도 저는 감내하고 넘어가는 그런 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럼 타협을 해서 최저임금보다는 좀 더 받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스스로 희망 연봉을 좀 정하게 된 것 같아요.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전화를 끊어서 좀 기분은 좀 약간 저도 상했지만,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느낀 점은 다른 업계는 모르겠지만 여행 업계는 이렇게 전화로 인터뷰 되게 많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쳐다보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습니다. 그래도
규모가 조금이라도 있는 회사에 가서 법의 보호도 받고 뭐 조금 큰 회사에 가야 뭐 OP도 있고 뭐 마케터도 있고 뭐 영업도 있고 사실 조금 더 어떤 직종이나 업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데서 느끼는 점도 분명 있을 것 같고요. 뭐 B2B, B2C를 다 하는 회사들도 있고 어떤 회사는 뭐 주로 B2C를 하고 어떤 회사는 주로 B2B를 하고 이런 게 좀 갈리는 것 같은데 제 성격상 B2B를 하는 쪽이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연락 온 두 곳도 주로 B2B를 대상으로 하는 여행사였어요. B2C가 아무래도 이제 CS 그 비중이 굉장히 큰데 그거는 진짜 경력자이거나 정말 서비스업 경력이 있으신 분이 아니면 좀 버티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뭐 기업 상대하는 거야, 뭐 기업 담당자들 상대하는 거야 평상시에도 뭐 해봤던 거니까 그런 부분은 저도 가능할 것 같아서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점들 느꼈고 뭐 다른 인터뷰를 잡거나 혹은 서류 지원할 때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또 앞으로 계속 취업 준비를 하면서 혹은 일자리를 찾아 나가면서 또 생긴 에피소드가 있다면 또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안녕.